안녕하세요. 자녀 영어 교육, 특히 말하기, 이 발화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영어 유치원, 소위 영유랑 집에서 직접 하시는 엄마표 영어 중에 뭐가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영어 말문이 트일까?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딱 짚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그냥 뭐 영어 환경에 노출만 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열쇠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입력. 그러니까 스티븐 크라센 박사가 말했던 이해 가능한 입력. 이걸 어떻게 잘 주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아, 이해 가능한 입력.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이한테는 그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침묵기라고 하죠.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와, 흥미로운데요. 그냥 많이 들려주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듣는 거. 그게 포인트군요. 자료들 보니까 크라센 박사의 그 I 플러스 원 이론 있잖아요. 네네, 그거요. 아이가 지금 아는 수준, 그 I에서 딱 한 단계 높은 I 플러스 원 수준의 입력을 줘야 한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정말 핵심인가 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이가 공이라는 단어, 보를 알아요. 이게 아이 수준이죠? 네. 그럼 그냥 보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공을 이렇게 굴리면서 Look, the ball is rolling. 이렇게 문장으로 아이가 상황을 보면서 아, 저게 롤링이구나 하고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I 플러스 원 수준의 입력인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단어 시험 보듯이 외우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근데요, 부모님들 마음이라는 게 아이가 바로 말을 안 하면 좀 조급해지잖아요. 이 침묵기라는 거요. 자료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혹시 뭐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신호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런 언급도 있었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침묵기는 아이가 그 언어를 자기 걸로 만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는 막 열심히 정보 처리 중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자료들에서도 되게 강조하는 게 이해 가능한 입력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말을 못하는 건데 이걸 침묵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입력 부족이랑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꾸준히 그리고 좋은 품질의 입력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면 아이가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말할 필요성도 느끼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발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영유 환경을 좀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보면 영유의 장점으로 원어민 선생님이랑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풍부한 입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영유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근데 동시에 자료들은 몇 가지 좀 체크해봐야 할 점들을 짚어줘요. 첫 번째는 그 입력의 질이에요. 질이요. 적이고 또 경험이 많아서 아이들이 정말 이해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나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활동 내용인데요. 특히 한 5세 그 정도 아이들한테는 아직 소근육 발달이 진행 중이라서요. 막 쓰기 활동 같은 것보다는 듣기나 뭐 그림 같은 시각 자료 활용하는 활동이 언어 입력 자체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아, 활동 내용도 아이 발달에 맞춰야 하는군요. 숙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 푸는 거 말고 좀 다른 게 필요하다고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그런 단순 반복 문제풀이 숙제보다는요. 그날 배운 내용을 좀 재미있게 떠올리게 하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노래 듣고 따라 부르기 같은 약간 소리 중심의 복습. 이게 발화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소리 중심 복습이요? 네. 그리고 흔히 막 AR 점수 이런 걸로 읽기 능력 평가하잖아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진짜 의사소통 능력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긴 점수가 다는 아니니까요. 영유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면 또 엄마표 영어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도 1대1 맞춤 학습, 이거 장점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이한테 온전히 딱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근데 또 동시에 여러 아이들이 같이 하는 그룹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다양한 원어민 선생님을 만날 기회 같은 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요. 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할 때는 그 이해 가능한 입력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제공할 건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자료들에서
엄마표 영어 성공하려면 몇 가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부모님도 아이가 보는 영상이나 책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 맞아요. 그냥 틀어만 주면 끝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다른 활동으로도 이어가고 그래야 진짜 입력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유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시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아이가 듣고 이해한 걸 소리내서 따라해볼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으로 꼽히고요. 또 하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영어 학습에서 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 70% 이상으로 보고요. 글자 읽고 이해하는 거, 텍스트는 한 30% 이하로 조절하는 게 좋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소리가 70%요? 네, 그냥 읽기만 잘하면 말도 잘하겠지 이런 생각과는 좀 다른 접근이죠. 와, 소리 중심 학습이라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결국 영유를 보내든 엄마표로 하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아이가 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영어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환경이겠네요? 뭐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 자료에서 크라센 박사의 정의적 여가 가설 이걸 언급하면서요. 아이가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정의적 여가기가 높으면 아무리 좋은 영화가 막 들어와도 제대로 흡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즐겁게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영어로 말하고 싶다 이런 동기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바로 발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 쭉 깊게 파헤쳐 보니까요. 결국 우리 아이 영어 발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이게 영유냐 엄마표냐 이런 환경의 형태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아이 수준에 맞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또 질 좋게 제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 침묵기를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인내심 이것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랑 의미 이해에 좀 더 집중하는 접근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그 안에서 어떻게 아이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만들어줄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이해 가능한 입력, 또 침묵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우리 사회나 교육 환경이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들 영어 말하기 결과나 시험 점수 같은 거 너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중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언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과정 자체를 좀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입은 언제 트일까? 오늘은 영어 학습 초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발화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녀의 영어 학습 방향 잡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